자, 왕과 사는 용암 세 번째 시간 바로 신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첫째 고구려, 둘째 이제 백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신라입니다. 신라를 세운 사람 누구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혁거세죠. 혁거세는 성이 뭐였다? 박씨입니다. 신라의 왕씨는 바로 박석 김씨가 초반에 교대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혁거세 거서관이라는 건데 이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거서관도 있고 그 다음 왕은 무슨 차차홍이란 칭호가 있고 그 다음은 또 이사금 뭐 이빨이 많다 뭐 이사금도 있고 그죠? 별의별 왕들이 다 있습니다. 쌤도 이걸 다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워요. 전공자도 이 왕들을 순서대로 외운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사금 그래서 왕호도 신라는 뭔가 이상했다. 초반에 뭐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다음이 누구였죠? 바로 마립간입니다. 근데 마립간이 처음 등장하는 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7대 왕 바로 뇌물 마립간입니다. 뇌물 교과서에서는 편의상 그냥 뭐라고 되어 있죠? 뇌물 왕이라고 되어 있죠. 뇌물왕. 이때가 보니까 4세기네요. 4세기니까 한창 이제 백제가 잘 나가다가 이제 살살 5세기 들어서 고구려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이제 활약할 시기가 된 그때랑 시기가 겹친 바로 뇌물 마립간이었습니다. 뇌물 마립간은 김씨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 마립간 이후로 거의 다 이제 김씨 세상이 되거든요. 김씨 왕들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신라 말에는 가끔 또 박씨가 또 잠시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제 뇌물 마립간 이후에는 김씨 왕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다? 김씨다. 김씨 세습으로 이제 거의 고정이 됐고 호칭도 마립간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정도죠. 이때가 그 광개토대왕의 그 고구려군이 신라를 도와줬을 때입니다. 내무랑이 이제 헬프미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이 신라에 왜군들이 엄청 들어왔을 때가 이 바로 뇌물 마립간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아주 밀접한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했기도 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힘으로 왜군을 무찌르지 못하고 이 고구려의 힘을 빌린 상태였으니까 좀 자존감이 좀 상처를 입었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란 일단 서서설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립간 칭호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때가 바로 지증 왕이 되겠습니다. 지증왕. 몇 세기를 영왕이죠? 열게 된 왕이죠. 바로 6세기를 열게 된 왕입니다. 지증왕. 즉 이제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지증왕의 업적을 아십니까? 한번 말해봅시다. 일단 지증왕은 국호를 이제 아예 고정을 시켰죠. 바로 신라 국호를 고정을 시킨 왕이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왕 칭호를 썼다, 마립간 이제 버렸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도 나오니만큼 어디를 정복했다? 바로 독도, 울릉도와 독도를 통칭하는 그때 당시 이름인 우산국을 이제 복속을 시켰죠.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 복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영토를 살살살 넓혀 나간 그 지증왕, 그 다음 왕이 바로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버풍왕의 업적도 아주 유명하죠. 버풍왕은 바로 뭘 반포했다? 율령 반포하죠. 마치 고구려의 소수림왕처럼. 또 소수림왕과 비슷한 게 불교를 공인을 한 일입니다. 특히 신라가 가장 불교를 늦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 수업 시간에 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야 중에서도 이제 그 힘이 약해져 있던 가야를 먼저 정복합니다. 가야 전체는 아니고 그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김해의 금관 가야 복속하죠. 금입니다.
금관가야 복속시킵니다. 이어서 이제 신라의 찐 전성기를 연 왕이 바로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명의 왕이 연속되면서 신라는 그야말로 6세기가 전성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함께 어디를 되찾았죠? 한강을 회복해줘. 한강을 회복하진 않죠. 왜냐하면 한강을 처음 차지하게 된 거죠. 신라로서는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게 됐다. 사실 좀 더티 플레이를 했죠. 즉 백제의 성왕을 따돌리고, 그죠? 배신을 때리고 한강을 차지하게 된 왕이 진흥왕입니다. 역시 이 나라의 이익에 앞선 것은 없는가 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가 봅니다. 결국 백제와의 동맹이 깨졌고 남아있던 그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어디까지 정복했다? 대가야까지 이제 정복하게 이른 것이죠. 그래서 저 함경도까지 진출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흥왕은 여러 비석을 세웁니다. 특히 직접 가서 세우거든요. 그 직접 간다는 용어를 순수비라 합니다.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진 못했지만 자기 장군을 그 충청북도 단양에 보내가지고 그 단양의 적성이라는 성을 정복한 기념으로 단양 적성비라고 또 따로 세웁니다. 이것은 본문의 지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지증, 버풍, 진흥왕 이 6세기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백제의 공격에 이제 좀 시달리겠죠. 그 뒤에 왕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여왕도 나오네요. 여왕, 선덕 여왕. 옛날에 드라마로도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3-4살 때쯤이겠죠. 진덕 여왕도 나오고 그 무열왕이 나오는데, 무열왕 다음 왕이 바로 문무왕이거든요. 사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몇 년에? 676년 삼국 통일을 하는데요. 사실 이 무열왕 자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무열왕이 교과서 본문에는 잘 안 다뤄지는데, 이 무열왕이 직접 중국의 당나라에 가가지고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덕분에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다. 그리고 661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은 660년에 어디를 멸망했단 말이죠? 백제까지 멸망시켜 놓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의 아들인 문무왕이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돌아서 버렸죠. 당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나당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진짜 통일을 이룬 왕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왕이 바로 그 통일 신라의 사실상 기반을 확고히 다진 왕이 바로 신문왕이겠죠. 신문왕은 그야말로 왕권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구의 난이 있었죠? 김흠돌, 자기 장인어른인 김흠돌의 난을 확실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라의 귀족들, 특히 그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조금이나마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관리들에게 주는 그 토지 제도를 좀 손을 봅니다. 월급 제도를 개혁한 거죠. 그게 바로 노급 폐지입니다. 노급 폐지 대신에 뭘 지급했다? 관료전을 지급한 것이죠.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노급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노동력까지 뺏을 수 있지만, 관료전은 이제 토지세만 이제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노급이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문왕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고 관료전을 지급해버렸다. 노급을 폐지해버렸다. 물론 신문왕 이후에 이때쯤에 가서 노급이 부활되게 됩니다. 한 50년도 못 가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뭐 안타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기적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죠?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리고 신문왕이 노급 폐지 관료전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주 오소경, 응? 그다음에 무슨 집사부 있죠? 응? 집사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 정비해 나간 거 다 이때가 신문왕 때 해나간 업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체크. 그러다가 이제 8세기가 되면서 슬슬슬 신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원성왕 이후에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 왕위 계승 이 순번이 완전 뒤틀린 것을 알 수 있죠. 엉망입니다, 엉망. 갑자기 38이 여기로 갔다가 40 갔다가 또 그죠? 왕이 바뀌는 연도도 엄청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죠? 이 9세기 들어서 신라는 거의 망해가는 신라 후기, 신라 말기가 되거든요. 정말 나라가 그야말로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지경에 이르러집니다. 특히 이 진성여왕 교과서의 본문에 왕은 안 나오지만 이때 바로 신라 말의 대표적인 농민 봉기인 원종과 에노의 난이 그 하단의 그 자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지방에 어떤 세력들이 등장합니까? 9세기부터 바로 호족들이 등장하죠. 호족. 그래서 이 진성여왕 때 결국 뭐가 벌어지게 되냐? 후삼국이 성립됩니다. 후삼국. 후삼국이 어떤 나라였죠? 후백제였죠. 견훤이 후백제를 890년에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나라의 국왕을 선포한 거는 이제 900년인데요. 아무튼 후백제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후고구려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된 왕이 바로 진성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공왕 때 후고구려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진성여왕을 계기로 신라는 완전히 영토도 쪼그라들고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왕이 경순 왕이 되겠습니다. 이 경순 왕은 왜 유명하냐?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조 왕건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잖아요. 그 왕건한테 자기 나라를 갖다 바친 왕이 경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거의 1000년 동안 유지된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뭐 BC 거의 0년부터 해서 900년 되니까 1000년 갔죠. 진짜 1000년 신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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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기 삼국 통일 왕권 강화 멸망 끝.